참 안타까운 일이죠. 수해 이건 실종자 예. 수색에 나섰던 해병대 최수근 상병 사건에 대해서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를 해서 거기에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비롯해가지고 8명의 이 간부들, 간부를 포함한 그 연루된 사람들의 이름과 그 다음에 혐의, 과실치사 이런 등등을 적어가지고 민간 경찰에 넘기기 위해서 결재까지 받았는데 이게 뒤집혔어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엉망이고 예, 고속도로 게이트 못지않은 명백한 탄핵사가 됩니다. 탄핵 사유다. 자, 어느 정도로 이게 무서운 이슈냐? 네, 자, 수재에 군인들을 투입할 수 있죠. 본연의 업무는 아니지만 어쨌든 나라를 지키는 업무 중에 하나로서. 근데 이제 처음에 고지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수재 가보면 뭐 막 동물들이 막 동물 그 마구간 같은 데가 막 무너져 있고 외양간이 고쳐져 있고 막 지붕이 끊어지고 그런 걸 다 치우고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업무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물속에 들어가서 예. 실종자를 수색하는 업무인 거예요. 업무부터가 굉장히 위험한 업무로 바뀌었었던 거잖아요. 위험하죠. 충분히 그 전문가도 고지되지도 아닌데. 않았던 거예요. 자, 그럼 물속으로 들어가려면 정말 안전 또 안전이고 네. 구명조끼는 무조건 착용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핵심이죠. 근데 물 속에 들어간 것 자체가 저는 이게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그것도 생각이 돼요. 논란이 있는 행위지만 만약에 정말 실종 수색을 해서 물속에 들어가야 된다. 뭐 이렇게 뭐 키를 막 넘는 정도의 물은 아니었으니까 일단 허리춤에 있는 몸이니까 그러면 최소한 뭐 안전끈들 로프. 예 로프라도 다 있고 연결하고 네. 구명조끼는 해야죠. 근데 손에 손잡고 이게 뭡니까? 옛날에 뭐 이런 저기 발목 차는 개울에서 물고기 잡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을 누가 지시하고 주도했느냐? 임성근 해병대 사단장인 거예요. 사람은 상황이 어떤지 현장에도 왔었대요. 이게 다 지금 확인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오히려 근데 지시를 모자하고 해병대 옷 빛나게 하라. 구명조끼 있으면 해병대가 안 빛나잖아요. 그 해병대 빨간색 옷. 빨간색 그 상징적인 예. 군복이. 그러니까 옷이. 그런 부당한 지시를 어떻게 내린 거예요. 그러면 부하들, 그러니까 핵심 부하들이라도 안 됩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뭐 장화 실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뭐 별 이야기를 다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뭐 자기와 해병대 귀신 잡는 해병대와 자기만 명예만 빛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 급물살인데 너무 위험하지 않아요. 뭐 그래서 철수했고 막 그러던데. 미필적 의한 살인이라는 책까지 나오는 건데 음. 미필적 고의로 죽이려고 하지는 않았다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조금 더 냉정하게 생각한다면 최소한 과실로 인한 치사는 되잖아요. 과실 치사상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정훈 대령이라는 분이 무슨 이 사람 딱 보니 이분이 말투부터 시작해서 아들도 지금 육사를 가 있다는데 뭐 그냥 군인 집안이에요. 또 기골이 장대하시더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군인 스타일 딱 봐도 네. 군인 스타일이다. 그러니까 본인은 야 이거 한 장병이 죽었다. 이거 이상하다 해서 조사해 보니까 너무나 어이없는 과실이 발견한 거죠. 그리고 그동안 지금 우리 DP2도 지금 엄청 화제가 되고 있는데 네. 저도 다 봤습니다. 박지함 다 보셨어요? 저 아직 못 봤어요. 이재명 대표가 휴가 때 본다 해서 저도 봤는데 네. DP1보다는 좀 못하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드라마의 완성도는. 그러나 문제의식은 여전히 치열하죠. 재미도 있고. 근데 DP1, 2에서 화제가 된 것처럼 자 무슨 GP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고 일병 사건이 있고 그랬어요. 구타당해 돌아가신 분 있고 네. 계속 괴롭힘 돼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고 근데 은폐를 해요. 항상 그렇잖아요. 김은중이 사건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게 다 그런 모티브가 다 나와요. 군에서 특히 그래서 군 사법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해서 문재인 정부 때 그다음에 고 이해람 중사 사건도 있었잖아요. 사망 사건, 그다음에 성폭력 사건은 경찰로 이첩하게 된 거야. 민간 수사기관으로. 왜? 군대 내에서 조사하면 또 윗선이 빠져나가고 윗선에서 은폐시켜 버릴 수 있고 부당한 짓을 할 수도 있고 또 군이라는 특수한 계급사의 폐쇄사이기 때문에 안에서 뭐 이러면 근무 같이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해달라. 그동안 얼마나 여러분 우리 사병도 해봤고 그동안 시민으로 지켜봤지만 군대에서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은폐되고 조작되고 또 이렇게 가해자나 피해자 두목하고 타살인데 자살, 심지어 타살인데 자살로 바꿔버리는 게 군대입니다. 그동안 이거 보니까 상식적으로 조사만 해도 이건 과실치사 분명하고
거기에 사단장이 핵심이고 그다음에 그 사단장을 보좌하는 실무 간부들이 가담했고 말렸었거나 아니라고 했어야 되는 건데 그다음에 군사법제도도 바뀌어서 사망사고 오면 이첩해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 이 사람은 굉장히 신중한 사람인 거예요. 그것을 국방부 장관한테까지 다 보고를 한 거예요. 결재가 났잖아요. 예, 결재 라인이 해병대 사령관이 있겠죠.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 다 보고를 한 거예요. 그때까지 아무도 제지를 안 한 거예요. 대면 보고까지 한 거예요. 결재가 났으니까. 예, 결재가 난 거예요. 결재 났으니까. 그러면 즉시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수사랑은 빨리빨리 해야 되잖아요. 지금 유가족들이 있잖아요. 피눈물 흘리고 계시잖아요. 빨리 억울함 네. 풀어드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해군, 그러니까 해병대 수사단 자문 변호사 말고 해군의 법무관들 있잖아요. 네. 해군의 이제 고위 법조인들, 법률 전문가들 물어보니까 이건 다 과실치사 사례가 있다. 일반 기업에서도 기업주가 현장에 와봤어요. 위험해 현장이. 근데 아무 안전 조치하지 않고 그냥 갖다 고 노동자를 투입했다. 과실치사 처벌된 판례까지 이야기를 해주더래요. 네. 그러니까 완벽하잖아요. 판례까지 있어 심지어. 그리고 이게 그렇게 이첩을 하는 거지 실제 기소가 된 것도 아니고 처벌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군에서 조사하는 설령, 걸 넘기는 예, 거예요, 그냥. 경찰이 조사해 보니까 과실치사를 적용하는 어렵다. 검경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뭐 그러니까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끝날 수 사건인데 네. 갑자기 이첩을 하지 말아라. 네. 또는 뭐 국방부에서 전화 국방부라든지 국방부 법무관리는 G라인도 아닌데 그다음에 용산 집무실에서 자료를 다 보내라 느닷없이 안보실에 브리핑해야 되는데 근데 보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냈더니 다음 날 그때부터 지금 시작되는 거잖아요. 브리핑하지 말라 그러고. 브리핑하지 말아라, 이첩하지 말아라, 이첩한 거 회수해라, 뭐 이런 그다음에 실명과 혐의를 빼라라는 이건 완전 직권남용이잖아요. 박정훈 대령의 주장에 의하면 국방부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확인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 대대장 이하만 하라는 겁니까? 그랬더니 뭐 그렇게 하라고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얘기를 그러니까 했다는 박정훈 대령의 주장이 있어요. 근데 이 박정훈 대령의 주장은 매우 신빙성이 있는 게 네. 전 과정이 딱 들어맞고 그다음에 굉장히 아직 대령이면 장군이 꾸민 분인데 그렇죠. 이 일로 자기 장군 못 따는 거거든요. 이 정권에서 이렇게 실명 되면 공개 얼굴 공개했고 예. 그다음에 KBS 뭐 TV에도 출연했어요.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팩트에 자신이 있다는 거잖아요. 해병대가 또 그거 가지고 징계를 예. 수습한다 그러고. 그렇죠. 징계. 근데 대신 이분은 이제 장군 되는 건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 정말 검사들이 검사장 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군인들이 장군 되는 게 더 절박할지도 몰라요. 군인들은 그 최고의 병이에요. 네. 정말 그래서 장군이 되기 위해서 엄청난 경쟁이 있어요. 그래서 투서나 음해도 엄청나요. 네. 장군 후보가 있으면 박정호 장군 후보가 예전에 뭐가 있었다. 투서가 엄청 들어. 왜? 그래야 박정호 낭만해야지 치열하다. 내가 될 수가 있으니까. 아. 자리 싸움 치열해요. 장군이 최고 명예고. 뭐 군은 사실 별다른 게 군에서는. 꿈이죠. 예. 그러니까 일반 민간인보다 더 치열한. 근데 이분은 이제 날아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퇴진이나 탄핵이나 하야시키고 또는 총선에 압승하고 뭐 그 안에 정권 바뀌고 그러면 이분은 명예 회복 되겠죠. 100%. 네. 근데 그런 위험함을 감수하고 방송국에 나와서 이야기한 건요. 팩트가 확실한 거잖아요. 그리고 꼼꼼하게 다 준비해놨고 네. 이 사람 뒤에 보니까 같이 수사관 있잖아요. 수사단에 직원들도 똘똘 뭉쳐 있어요. 우리는 정말 군인의 양심으로 한 사병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있을 수 없는 사고로 조사했는데 뭐가 문제냐? 그렇죠.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하겠다. 왜? 거기는 이미 지금 국방부 우리를 부당하게 개입한 국방부 편을 들고 있는 데 아니냐. 그러니까 국방부 쪽 그러니까 공정하지 당연히 않은 결과를 낳을 예. 테니까 객관적인 그런 판단을 좀 받고 맞습니다. 싶다. 그래서 거기다 군검찰 거부하고 심의위원회. 군검찰 심의위원회까지 소집하고 징계위원회도 연기 요청. 그러니까 이분들이 보니까 그리고 대응도 잘해요. 허둥지둥 않아요. 이 사건이 지금 용산 집무실 개입한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치밀하게 준비를 잘 해놨어요. 대응도 잘하고 법률도 다 검토를 해놓고. 그러니까 윗선의 네. 개입 의혹 그 선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대통령실 이쪽이 나오는 게 아니고 아니, 물론 이미 대통령실 지금 자료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네. 자료를 싹 가져갔잖아요. 대통령실이 자료를 왜 가져갑니까? 대통령실은 그런 의혹에 대해서 이제 네. 부인하고 있고 가짜 뉴스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임성근이가
이명박 때 안보실에 근무했습니다. 네. 그 위에 행정관이 지금 이종섭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의 비서관이 김태우입니다. 벌써 딱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이종섭 장관은 자신은 이제 잘 모른다. 개인적인 뭐 인연 없다라는 개인적인 얘기를 인연이 안보실 근무하는 사람이 수십 명도 안 되는데 그리고 군대에서 같이 나온 사람인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김태우 밑에 비서관, 지가 거기서 행정관, 그 밑에 임성근 행정관이었는데 모를 수가 있습니까? 의심할 말도 수밖에 안 없다. 되고 본인 생각에도 이거 해병대가 문제가 있고 국민들의 여론도 그렇고 규정상으로도 당연히 이첩해야 되고 그래서 국가인권위도 나섰잖아요. 국가인권위는 바로 이첩해라 그랬잖아요. 네. 법규대로. 이게 그렇죠. 왜냐면 법이죠. 법에 따라서 해야 군대가 된다. 너무 많은 사망 사고나 은폐 사고가 있으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도 ombudsman이 있고요. 국가인권위원회도 군 ombudsman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 군데가 군대 내 사망 사고는요 개입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인권위도 잘 나선 거죠. 네. 옛날 같았으면 국민권익이나 국가인권이나 못 나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첩도 못 해요. 네. 그럼 여러분 이 정권에서 이런 분이면 어떻게 되겠을까요? 아마 박종훈 수사다 박종훈 지도세도 모르게 어디 제거되고 뭐 살해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영창으로 간다든지 이미 밖에 알려지도 않고 항명죄로 뭐 영창 간다거나 뭐 아니면 입을 막아놨겠죠. 근데 제도를 개선한 게 이렇게 효과가 있는 거니까 사람도 바꾸고 제도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뀌어져 있는데 사실 이게 너무나 이상한 게 하나하나 짚어보면 해병대 수사단에서 수사를 했고 그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철저히 수사하라는 그런 그렇죠. 지시까지 내린 거 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사해가지고 봤더니 지휘 체계 임성근 사단장이 이 현장 지휘관들한테 보낸 메시지를 보고 하니까 결국에는 임성근 사단장의 지시를 받고 이게 수색까지 나가서 그렇죠. 뭐 지시사항 저기 받들어가지고 모자 잘 쓰고 해병도 잘 입고 뭐 이런 지시도 내렸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공훈 장교가 언론에 그림 좋게 나왔다 그러니까 물론 그때는 돌아가기 전이긴 하지만 네. 우리 사병이 공부 활동 아주 잘하고 있어. 이 카톡까지 보낸 것도 지금 확인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려하면서 네. 이게 임명수세 오로지 지 명예, 지 이름 드높이는 데만 관심 있던 거잖아요. 진짜 이건 비열한 작태거든요. 우리가 사병 시절에 늘 느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오죽하면 주적은 북한이야, 주적은 간부란 이야기가 사병들 사이에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걸 이제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를 해가지고 이러이러해서 8명을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적시해가지고 예. 넘기려고 하는데 그게 양식에도 적게 돼 있습니다. 혐의 이 내용을. 근데 뭐 아니, 혐의를 이첩할 빼라, 때 누구를 빼라. 이첩할 때 이첩 서류라는 게 주장이 그냥 있고. 하나요? 그렇죠. 이게 특히 수사기관의 이첩은 말이잖아요. 또 수사의뢰 서류 같은 경우는 사람의 인신의 구속이나 처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엄격한 절차하고 엄격한 양식이 있습니다. 박정호 좀 처벌해 주세요. 보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써야죠. 박정호의 직급은 무엇이며 어떤 혐의가 있고 누구랑 어떻게 책임이 있는지를 써줘야지 경찰도 1차 수사 결과를 보고 네. 그래야 검경도 그걸 바탕으로 이걸 수사에 이제 그 수사 과정이 이제 누적되어서 신속한 수사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수사의 경중을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경미한 사건인지 중대한 사건인지 신속해야 될지 좀 뒤로 미뤄될지. 네. 근데 그냥 박정호 수사해라. 심지어는 핵심 책임을 다 빼놔갖고 누구누구 수사해라.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